281일째고요. 학교 가는 길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이고요. 9시 10분입니다. 아이 이제 학교 데려다 주고, 저희 아이는 이제 운동장에서 먼저 노는 체육 시간이 이제 먼저라서 들어가면 이제 종 치고 나면은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저기 놀이터로 가서 노는데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밖에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제 얼굴을 보면 또 이제 학교 생활이 지장이 될까봐 한쪽 구석에 숨어가지고 이제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요. 안녕 하고 나서 이렇게 약간 입을 삐쭉삐쭉 내밀면서 안녕 하고 줄 잘 서 있는 모습도 보고, 이제 종 치고 나서 운동장으로 다 같이 줄 서서 나가서 선생님이 주는 공 같은 거 잡고 그거 막 들고 다니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날씨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새벽에 이제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좀 축축했어요. 근데 보통은 나무 밑에서 잠깐 앉아서 가방을 벗고 나서 이제 놀기 시작하는데, 맨날 앉는데 딱 앉았는데 이제 축축했나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쪽에 마른 데로 가라고, 그쪽으로 가서 앉았는데도 좀 엉덩이 차가웠나봐요. 근데 옆에 이제 형들이 있거든요. 한 살 형들이. 그 형들이 이제 가방 벗어가지고 가방 깔고 앉은 걸 보고 나더니 자기도 이제 이 앞에 가방 앞에 버클 있잖아요. 그거 선생님한테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서 자기도 가방 깔고 앉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희는 이제 집에서 그런 행동들을 잘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학교 생활 하나 했는데, 그런 거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약간 좀 뭉클하고 또 약간 짠한 게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농구공 하나 들고 막 이제 놀려고 하는데 앞에 이제 다른 친구가 이제 공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하니까 자기가 이제 2개 들더니 가지고 놀고 싶은 거 갖고 놀으라고 해서 그 친구가 먼저 이제 고르고, 자기가 이제 남은 거 들고 막 이제 미끄럼틀도 타러 가고 저기 계단도 오르러 가고 막 이렇게 잡고 오르는 것도 막 오르러 가고 하는데, 한쪽 손에 공을 들고 막 잘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랑 놀 때는 막 두 손으로 꼭 잡지 않으면 떨어질 것 같아서 막 그러는데, 부모 없는 데서 애들끼리 노니까 척척척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저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참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모님들은 느끼실 거예요. 아이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짠함과 기특함과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좀 울컥하네요. 네. 아무튼 이제 아이는 학교에서 참 잘 지내네요. 아직 아이니까 할 수 있는 실수들도 있긴 한데, 그런 실수들을 이제 제외하면 생각보다 아이는 많이 컸고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그러면 이제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네, 나만 잘하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오늘 오후 수업인데요, 나온 김에 가방 다 챙겨가지고 도시락 이제 아내가 싸줘서 그거 들고 학교 가는 길입니다. 어제 다행히 아침에 제가 편집실을 예약을 해놔서 아침에 편집실을 예약해놨고요. 그 전에 도서관을 잠깐 들려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 들러서 아이패드랑 고프로랑 반납도 하고 다시 빌리고 하는 걸 먼저 한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제 뭘 얘기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졸업 작품에 쓸 이제 시나리오를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요즘 참 세상이 좋아진 게 예전에는 이제 대본 같은 거 쓰려면 이제 한 사람만의 어떤 아이디어가 이렇게 막 모아지다 보면 결국엔 좀 주관적이어지고 나만 재밌는 막 그런 게 생겨나게 마련이니까 좀 확실히 객관적인 시각들이 필요해서 대본을 쓰고 뭐 여러 사람들한테 읽게 해서 피드백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대본 쓰는 그 시점부터 같이 대본을 작성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하고는 했어요. 그리고 헐리우드는 지금도 이제 감독이 대본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대본 쓰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진짜 공장처럼 이번 시즌에 우리가 내야 될 어떤 영화의 방향은 이런 거니까, 그리고 또 분석해서 이번 시즌에는 이런 소재가 먹힐 거고 요즘에는 이런 소재를 이런 식으로 풀어낸다기보단 저런 식으로 풀어내는 게 더 효과적이다, 뭐 이런 거 다 분석해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시나리오 쓰고 대본이나 대사들을 정하는 그런 작가들, 전문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미드 같은 거 드라마들 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전문 팀들이 쓰죠. 그게 규모가 뭐 두세 명이 아니고 엄청 큰 규모의 조직으로 움직인다고 들었고요. 파워가 세죠. 왜냐면 감독은 바뀌어도, 그리고 작가들 개개인은 바뀌어도 그 시스템은 유지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서 누가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 빠져도 계속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드라마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예전에는 미국 작가 파업 이런 거 하면 진짜 제작이 완전 스탑되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대본을 안 써주면 아무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근데 요즘은 진짜 세상이 좋아져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프로덕션이잖아요. 그래봤자 10분 15분인 거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과제가 아니고 뭐 실제 프로덕션인데 이 정도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대본 쓰고 연출하고 촬영까지 현장에서 할 수 있고 행정적인 것도 조금만 고민하면 할 수 있고, 그래서 거의 한 많아봤자 3-4명이면 충분한 프로덕션 규모긴 해요. 이게 숙제니까 이제 여러 명이 롤을 맡아서 하는 건데 그렇긴 해도 그래도 이제 글을 쓸 때 혼자 이제 쓰면 확실히 좀 주관적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사람이 필요한데 예전에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됐다면 그 사람 찾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저랑 결은 비슷하되 생각 방향은 달라서 풍성한 아이디어가 모여가지고 그게 잘 효율적으로 정제돼서 하나의 좋은 대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호흡이 잘 맞는 그 부작가 혹은 전문 작가를 찾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여긴 캐나다니까 영어로 소통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벽 같은 건데 이런 장벽들을 좀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학교 생활 시작한 지가 이제 8-9개월 정도인데 그 사이에 만났던 저희 친구들은 이제 다른 반에 다 가 있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또 섭외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 오우 개 싸운다. 개가 싸워. 와. 오유. 못 버틴다, 못 버텨. 와.
때린다 때려. 걔가 한번 누면 저렇게 되는구나. 할 수가 없어. 와, 무섭다 무서워. 여기는 진짜 큰 개들이 많다 보니까 방금 저 앞에서 엄청 큰 진짜 동사견들 두 마리가 맞붙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완전 제 앞에 가지고 그 다른 한 마리 주둥이를 물고 있었거든요. 침을 막 엄청 흘리면서. 네, 주인들로서는 난감하죠. 문 주인은 당연히 너무 난감하고 빨리 떼놓고 싶고, 물린 주인은 너무 속이 타고. 둘 다 엄청 큰 거구의 장종들이었는데 못 떼내네요. 와, 대단합니다. 네. 여기는 개를 키울 때 진짜 단속을 잘 하는 것 같은데도 저런 일들이 생기네요. 조심해야 돼요. 큰 게 여기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조심하면서 다니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보니까 와, 걔가 힘이 세다, 한번 물리면은 떼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카메라는 안 담겼는데 이제 주둥이를 물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쪽 강아지 주인이 이제 그 개를 떼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개를 주먹으로 때렸는데도 전혀 타격에 들어가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건 개 학대가 아니고 계속 물고 있으면 아마 그 물린 개는 아마 거의 상처가 너무 크게 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무조건 떼내야 되는데 안 떼지니까 최후의 방법을 쓴 것 같은데 타격감이 전혀 없었어요. 무섭네요. 저렇게 사람을 물고 있다 생각하면 와, 충격적입니다. 근데 대부분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봤거든요. 저런 상황을. 개들끼리 서로 짖는다거나 이러지도 않는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일상적이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평온하게 개들이 주인과 산책하고 그냥 용변 보러 나오는 느낌이 훨씬 강하고, 한 99.99%가 그렇고, 저는 뭔가 사건이 뭐 배경에 있었던 것 같지 싶어요. 그냥 지나가다 왁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보는 것만큼 걱정을 하면서 여기 못 다닐 동네다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네. 아무튼 간에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제 찾으면 좋겠지만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혼자서 이제 주로 쓰는 방향이었는데, 요즘 세상이 좋아졌다 이 말을 왜 했냐면, 요즘엔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 뭐 코파일럿, 뭐 퍼스펙티브 아닌데 퍼블릭시티 모르겠네 이름은. 아무튼 그런 거, 클러드, 되게 좋은 AI 툴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가 대본을 이제 보여준다거나 제 아이디어를 보여주면 이제 걔네들이 주는 어떤 제안 같은 거를 볼 때가 있어요. 아이디어 제안을. 근데 그런 거는 좀 사실 저는 안 맞는데, 어떤 게 이제 저한테 효과적이었냐면, 글을 썼어요. 저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 그럼 이제 제가 목표가 이제 졸업작품을 잘 만드는 거야가 아니고, 이걸 TIFF나 ICFF나 혹은 뭐 유수의 어떤 그 쇼필름 페스티벌의 쇼필름 분야에 출품을 할 거고, 거기서 수상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것도 트렌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년 전에 낸 거랑 5년 전에 낸 거랑 작년에 수상한 거랑 이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최근 뭐 한 3년간 토론토에서 벌어지는 쇼필름들, 한 10분, 15분 정도 되는 쇼필름들의 수상작들의 어떤 추세, 제일 쉽게는 이 수상작들의 어떤 길이, 평균 길이 10분 초반이 많은지 15분대가 많은지 20분대가 많은지에 대한 뭐 그런 것들, 그런 걸 먼저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어떤 소재,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통합을 한 다음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의 트렌드는 어떨 것인가를 예측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 시나리오가 몇 퍼센트의 확률로 수상 확률이 있냐 이런 걸 이제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분석을 쫙 해주죠. 여기서 함정은 이 친구는 내 편이기 때문에 분석을 되게 이제 후하게 해주는데 좀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해 달라라거나 혹은 이게 내 아이디어라는 걸 밝히지 않으면 좀 이제 냉정하게 평가해줘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다. 뭐 예를 들어서 수상 확률이 한 50%다. 뭐 때문에 이렇게 수상 확률이 낮아졌는지 분석해 달라. 그러면 뭐 이야기가 너무 뻔하게 흘러간다. 시작하자마자 5분 지나면 예측이 가능하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꽤 합리적인 분석이 돼서 그러면 그쪽을 내가 이제 좀 더 발전시키면 되겠구나, 조금 다르게 하면 되겠구나, 어떤 식으로 비틀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AI들을 활용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참 세상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181일째 오후고요. 집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노트북 반납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요. 요즘 이제 학교 파업하느라고 행정처 직원분들이 조금 빠져가지고 좀 더디네요, 일이. 아무튼 이제 집에 갑니다. 비가 올 줄 알았더니 아까 잠깐 비가 왔고 이제 그쳤나 보네요. 네, 노트북 빌리러 갔다 오면서 비가 살짝 와가지고 비 사이로 싹싹 피해서 잘 왔는데 이제 그쳤네요. 세인트 로렌 성당입니다. 제 뒤에 CN타워도 보이고 캐나다네요. 자, 가봅시다. 제가 가면서 좀 몇 가지 재미있었던 그 사이에 또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이제 아이 얘기를 처음에도 했었는데 중간에 수업 듣다 보니까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린이집이나 학교, 유치원 이런 데서 전화 오면 심장이 덜컹 하잖아요. 저번에도 저희 아이가 막 뛰어다니다가 이제 머리를 부딪혔나봐요. 이마를 퍼니처에. 전화가 바로 오셔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또 그런 일인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기계 그 통화음이 들리면서 여기 학교인데 아이가 absent 했다. 저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뭔 말이지? 막 알아듣고 싶은데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거 혹시 학교 번호로는 스팸인가? 근데 느낌상 아이가 학교에 안 왔다 혹은 아이가 학교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느낌상.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이게 스팸이면 아이가 학교에 없으니 뭐 몇 번을 눌러라, 그걸 누르면 뭐 뭔가 개인정보가 빠져나간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닐까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더니 한 3번 정도 리핏을 하더니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하고 일단 학교 공식 번호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행정처 직원분이 받으셔서 방금 무슨 콜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에 대한 콜이었다. 이 아이 이름이 뭐냐? 누구누구다. 그랬더니 기다려봐라. 이상한데 걔는 학교에 있을 텐데 뭔가 왜 없다고 나오지 하면서 자기가 이제 반에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아내한테도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아내도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다행히 아내는 어느 정도 다 알아들어가지고 이 결석을 했다고 그러던데, absent 결석을 했다고 나오던데 이게 뭐냐, 뭘까 이러길래 나도 전화를 받아서 나는 아예 못 알아들어서 저기 학교에 전화를 했는데 학교에서
학교에 있는 것 같은데 반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오겠다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알려주고, 좀 기다렸다 다시 학교에 전화를 하니까 학교에서는 아이는 학교에 잘 있고, 선생님이 뭔가 출석 시스템의 출석을 이렇게 하는 거에서 좀 뭔가 미스테이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스템상 아이가 출석을 안 한 걸로 돼가지고 중간에 이제 체크가 되는 거죠, 왜 안 왔는지.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메일도 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전화 내용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아이가 지금 결석한 걸로 나옵니다. 결석이 맞으면 1번을 누르시고, 결석이 아니면 2번을 누르십시오, 뭐 이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결석이 아니었고 뭔가 클릭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이제 학교에서 확인을 해줘가지고 다행이다. 근데 왜 미스테이크를 했을까? 물론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또 학교에서 또 그런 전화도 받아보네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또 알게 됐어요. 중간에 있어야 될 애가 어떤 사유나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안 왔다 그러면은 확인 절차가 있구나, 다음번에도 또 그런 게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저는 예전에 이전까지는 그 말을 이해 못했어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다, 그 말을 이해 못했어요, 지금까지. 왜냐면 사실 저는 한 20대 초반까지는 좋아하는 게 없던 사람이고, 20대 들어서야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이렇게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만들고 하는 건가? 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고, 한 30대 들어서 이제 내가 이걸로 잘하네? 라는 걸 이제 느끼고 있던 그런 편이라, 그냥 내가 잘하는 걸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있잖아요. 시나리오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뭔가 화면적으로 되게 유려하고 막 되게 화려한 어떤 효과, 그런 게 아니고 이야기 자체로 승부를 보고 싶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무릎을 탁 치게 만들고 싶은데, 그런 걸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들로 뭔가 만든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한편으로 이제 시나리오 쓰는 거 말고 누가 이제 뭐 이거 찍어달라 그러면 사실 하나도 부담이 없어요. 촬영에 대해서는 카메라 들고 뭘 찍는다, 카메라를 어디에다 두고 찍는다, 어떻게 찍는다, 하나도 부담이 없고, 실제로 제가 그 카메라를 써보지도 않았고 그 장비들을 다뤄보지 않았어도 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런 걸 보게 됐어요. 예전에도 봤던 릴스인데, 그 인터넷 수학 강사 계시죠? 일타 강사, 인터넷 강사는 아니고 그 수학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신 정승재 님인가? 아우, 또 시끄럽겠다. 정승재 님이
어디 강의에서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뭘 봤을 때 왜 저거밖에 못하지? 라고 하면 그거는 적성이라고. 자기도 EBS 보면서 왜 저거밖에 못 가르치지? 이렇게 가르치면 학생들은 훨씬 더 잘 이해할 텐데 라는 걸 맨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적성이고 그게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거라서 본인도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반면에 본인이 이제 노래를 좋아하는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 보면 경외심이 가져진다는 거예요. 우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그러면 그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는 거죠. 자기 적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전에도 봤던 건데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계속 AI랑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자꾸 만들고는 있는데 확신도 잘 안 서고 이거야 하는 게 잘 안 떠오르고.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은 있어요. 대단한 아이디어들, 되게 이제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정말 깔끔한 아이디어들이 그냥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인고의 시간, 고통의 시간, 이 아이디어들을 짜내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좀 건방진 거죠. 저도 그냥 한 1년 아이디어 생각해 봐야지 하고 안 나오니까 그만한다, 이건 좀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잘하는 거를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명확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촬영 감독으로서의 일, 카메라를 다루는 거, 그걸로 어떤 예술적인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예술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건 저한테는 적성의 영역인 것 같고요. 글을 쓰고 싶은 것, 그리고 시나리오를 써서 뭔가 번뜩이는 거 만들고 싶은 건 좋아하는 것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다라는 걸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로 잘하는 건요, 제가 카메라를 대할 때 느낌처럼 전혀 두근거리거나 그게 막 설레는 게 아니고 긴장되는 거, 카메라 앞에서 긴장되는 게 전혀 없어요. 전혀. 내가 무조건 잘할 거다라는 확신, 자신감이 좀 더 크고, 당연히 큰 촬영에서는 긴장하죠. 근데 그 긴장감이 한 8:2? 난 잘할 수 있다 라는 게 8, 긴장된다 2, 이 방에서 나만큼 잘 찍는 사람은 없다, 자신감 8, 그래도 실수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게 2. 근데 제가 이제 글을 쓰거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이거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안 좋아할 것 같아, 재미없을 것 같은데, 나만 재밌을 것 같은데 8.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울릴 거야 2. 완전 반대죠. 실제로 제가 이걸 잘하냐 못하냐 이걸 떠나서 제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저는 지금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값진 경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영상하면서 처음으로 이걸 내가 좋아하는구나, 혹은 이걸 내가 잘했구나를 지금 처음으로 느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그걸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제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역할이 필요하니까 저는 했고, 해외 나가서 촬영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제가 가서 최선을 다했고, 연출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연출했고, 빨리 편집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빨리 편집했고, 저는 그런 경우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잠깐 이렇게 쉬면서 저를 돌아보니 저는 그랬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아, 이것도 약간 유학을 와서 제가 얻은 것 중에 하나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 적성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봤고요. 다음번에는 한번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이 영상으로 유학 오고 싶으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이제 이 영상 유학이 진행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뭐 무슨 비자를 준비하셔라 이런 거 말고요. 실제로 여기까지 오셨을 때 이제 데이 1 출발 딱 첫 번째 수업 들어갔을 때부터 뭘 해야 되는지, 그래야 착착착 뭐가 준비되는지 한번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걸 경험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토론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